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IM 루트라는 리눅스 커널 스터디 모임에서 진행한 그 세미나 동영상을 계속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그 리눅스 커널이라든가 혹은 뭐암 아키텍처 그리고 디버깅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제가 그동안 올리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차근차근 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분들이 좀 참고하면 좋을 만한 그런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커널 크래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커널 크래시는 보통 이제 커널 패닉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디바이스, 리눅스 디바이스죠? 이렇게 화면에서 이런 패닉 메시지를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커널 패닉이 나면 요 화면에 이런 암호화 같은 이런 로그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위키페디아에 가보면은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 kernel panic is a safety measure taken by operating system, 뭐, fatal error 이렇게 설명하는데 보통 이제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이제 크래시 이슈를 이제 맞게 되는데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보통 그 PSP 시스템 소프트 개발자들이 맡은 업무라던가 이제 회사의 R&R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보면은 업무는 그 브링업을 하는 업무, 그러니까 그 데이터 시트에 맞게 어떤 코드를 입력하면서 어떤 그 페리페럴을 이제 살리는 이제 일이라 그러죠. 그런 업무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트러블 슈팅이라고 그러죠. 안정화하는 업무를 맡게 돼요. 근데 이제 브링업을 하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알아서 이슈가 발생했다라고 연락이 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부분 그 업체에서는 QA 인증팀을 운영하거든요. 프로젝트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여러분 자리에 찾아올 거예요. 커널 크래시가 났어. 커널 패닉이 났어. 그러면서 너 언제 잡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팔로우, 대응해야 되는 가장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커널 크래시, 커널 패닉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커널 크래시, 커널 패닉 이슈가 나오면 이제 보통 우리들은, 그러니까 저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니까 위축이 되죠. 큰일 났다. 이거 커널 크래시 이슈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그 수많은 이제 커널 크래시, 램덤프, 크래시 유틸리티를 사용해서 VM 코어를 분석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크래시는 소프트웨어적인 크래시가 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크래시로 인해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크래시는 무조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발생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의 성격이라든가 아니면 플랫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발생 크래시가 한 절반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래시가 나오면 너무 위축되거나 긴장하지 말고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좀 디버깅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크래시 이슈를 잘 해결해야 되겠죠. 보통 리눅스 커널 코드를 보시면 이 버그라는 매크로 함수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 버그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은 그 내부에서 익셉션을 유발하는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크래시가 유발이 되는 이제 코드예요. 그리고 또 그 패닉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좀 대문자인데 소문자거든요. 이 패닉이라는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면은 이제 크래시가 유발이 되는데 이 버그나 패닉 함수가 언제 호출이 되냐면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그 크리티컬, 그러니까 치명적이라 그러죠. 좀 더 이상 실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요 함수가 호출이 돼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이제 패닉 메시지가 뭐냐면 뭐 이제 파일 시스템이 마운트가 되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링스 커널의 이런 서브 시스템 중에 뭐 워크 큐가 뭐 생성이 안 됐다거나 이런 정상적인 그 커널 동작이 이제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버그나 패닉이 호출되도록 하는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코드의 예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fault exception이 있어요. fault exception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제 예측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상황에서 이런 fault나 exception이 이제 발생하는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exception이 이제 데이터 오버트라고 그러죠. 뭐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는 이제 함수에 전달되는 그 파라미터가 이제 널을 이제 저장하고 있을 때죠. 이제 그런데 그 함수에 전달되는 인자의 포인터가 널인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 함수 인자를 받아서 뭐 어떤 그 구조체의 필드로 캐스팅을 한다거나 구조체 필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이제 데이터 오버트가 유발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보면은 unexpected, 그러니까 예측하지 않는 상황에서 크래시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ault나 exception의 경우에는 좀 그 증상을 면밀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exception이 유발이 되면 exception이 왜 유발이 됐는지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슈는요, 와치독 리셋인데요. 리눅스 뭐 BSP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도대체 와치독 리셋이 무엇인지 좀 당황해 하거나 혹은 낯설게 느낄 수 있는데 대부분 그 SOC 벤더는 와치독 드라이버를 구현해서 보통 그 시스템을 잘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치독이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그 MCU나 SOC에서 그 와치독 타이머를 실장을 해요. 그래서 이 뭐 여러 방식으로 와치독 타이머를 구현하게 하는데 기본 동작 원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초 정도로 와치독 타이머를 설정을 해요. 그러면 10초에 한 번씩 와치독 그 타이머에게 그 10초에 한 번씩 어떤 그 정보를 리포트를 해요. 이거를 뭐 와치독 킥이라고 그러고 와치독 핑이라고 그러고 뭐 용어는 굉장히 많아요. 용어는 굉장히 많은데 개념 비슷해요. 그래서 10초 안에 만약에 와치독 킥을 하도록 설정했는데 10초 후에 와치독 킥이 수행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태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지금 행이 걸렸다거나 그래서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와치독 드라이버는 사실 시스템이 지금 행이 걸렸을 때를 체크하기 위한 메커니즘인데요. 리눅스 커널에서도 와치독 관련된 뭐 기본 드라이버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런 보통 그 어떤 드라이버에서 특히 스핀락을 잘못 사용해서 뭐 예를 들면 스핀락을 획득한 다음에 어떤 코드에서 계속 뭐 무한루프를 도는 경우에는 해당 CPU 코어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와치독 리셋이 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와치독 킥은 정상적으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지를 체크하는 메커니즘인데
어떤 특정 주기로 와치독 킥을 하도록 시스템이 설정이 됩니다. 근데 10초를 예를 들었는데 10초 안에 와치독 킥을 하게 되면 지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제 10초 주기로 와치독 킥을 하도록 와치독 리포트를 하도록 설정했는데 이런 와치독 킥이 수행이 안 되면 이제 현재 시스템은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없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시스템을 리셋 시켜버립니다. 이게 와치독 리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길어지는데요. 근데 와치독 리셋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스 컨디션인데, 레이스 컨디션은 워낙 다양한 케이스 스터디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는 원인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유 때문에 소프트웨어적인 크래시가 유발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드웨어 크래시도 은근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메모리 비트 플립이 유발이 종종 돼요. DDR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DDR에 전달되는 전압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비트 플립이 유발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페리페럴 디바이스 그리고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전달되는 파워가 불안정할 때도 크래시가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커럽션도 유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틱 램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전원의 인스타빌리티, 전원의 특성이 굉장히 민감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캐시가 깨져서 크래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드웨어 개발자 분들에게 컨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IRQ 스톰이 있는데요. 시스템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 제품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페리페럴 디바이스를 실장하잖아요. 근데 페리페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터럽트 리퀘스트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이슈를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센서에서 1초에 한 10만 번 이상의 인터럽트 리퀘스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센서에서 이제 트리거되는 인터럽트가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해당 인터럽트 핸들러에서 정상적으로 어떤 처리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다른 인터럽트를 이제 다른 CPU 코어에서 제대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페리페럴에 문제가 있는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하드웨어 개발자 분들이랑 같이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프트웨어 크래시하고 하드웨어 크래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일단은 크래시가 발생하면 일단은 너무 긴장하지 말고 이 이슈가 소프트웨어적인 이슈인지 하드웨어적인 문제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